오늘 장은 지수만 보면 평범해 보입니다. 다우지수는 상승했고 S&P 500은 거의 보합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과 QQQ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QQQ는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을 동시에 밑돌았습니다. RSI는 40 아래로 내려왔고 하락할 때 거래량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VIX는 아직 20을 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공포에 빠진 것은 아닌데 기술주는 먼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저가 매수 구간인지 더 큰 조정이 시작되는 구간인지 반드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미국 현지 7월 24일 금요일 기준입니다. S&P 500은 7411.98로 0.05%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51,947.25로 0.5% 올랐습니다. 반면 나스닥 종합지수는 0.6% 하락했고 러셀 2000도 0.3% 내려왔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 나스닥은 2.1% 하락했습니다. 지수 전체가 동시에 무너진 장이라기보다 대형 기술주와 성장주의 매도가 집중된 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QQ는 684.25달러로 마감하며 하루 동안 약 1.1% 하락했습니다. 장중에는 682.48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QQQ의 20일 이동평균선은 약 711.71달러입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은 약 713.25달러입니다. 현재 가격은 21선보다 약 3.9% 낮고 61선보다도 약 4.1% 낮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1선이 61선 아래에 있다는 점입니다. 단기 추세가 중기 추세보다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11달러에서 713달러 사이에 21선과 61선이 거의 겹쳐 있습니다. 앞으로 QQQ가 반등하더라도 이 구간은 상당히 강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RSI도 확인하겠습니다. QQQ의 14일 RSI는 약 39 수준입니다. RSI가 50 아래라는 것은 최근 상승 힘보다 하락 힘이 더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과매도 영역으로 보는 30 아래까지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은 충분히 싸졌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약세 추세 안에서 추가 하락도 가능한 위치라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래량도 중요합니다. QQQ의 이날 거래량은 약 4,200만 주였습니다. 최근 20일 평균 거래량 약 3,800만 주를 웃돌았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까지 증가했다는 것은 단순히 거래가 뜸한 가운데 가격만 밀린 것이 아니라 실제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다만 거래량이 극단적으로 폭발한 투매 수준은 아닙니다. 현재 흐름은 공황 매도라기보다 기관과 투자자들이 기술주 비중을 줄이고 있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공포지수 VIX는 어떨까요? VIX는 18.58로 마감했습니다. 전날보다 오히려 0.64% 하락했습니다. QQQ는 21선과 61선을 모두 이탈했는데 VIX는 아직 20 아래에 있습니다. 이 조합은 시장 전체가 붕괴하고 있다기보다 기술주와 성장주 중심으로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VIX가 20 아래에 머무는 동안에는 기술주가 흔들려도 금융주, 경기민감주, 일부 방어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지수 전체가 버틸 수 있습니다. 반대로 QQQ가 저점을 다시 깨는 상황에서 VIX까지 20을 돌파한다면 조정이 기술주에서 시장 전체로 확산되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주요 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금요일에도 2.1% 하락하며 313.03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직전 거래일에는 실적 발표 이후 14% 넘게 급락했습니다.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은 단순히 자동차 판매량만이 아닙니다. AI와 로보택시, 데이터 센터 등에 들어가는 대규모 투자금이 실제 이익과 현금 흐름으로 언제 연결될지가 핵심입니다. 테슬라는 기술적으로 급락 뒤 반등을 시도할 수 있지만 실적 이후 만들어진 하락갭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추세가 돌아왔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알파벳은 319.74달러로 0.63%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직전 거래일에는 약 7% 급락했습니다. 광고와 클라우드 실적보다 AI 관련 설비 투자 증가에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면 당장 주주에게 돌아오는 현금 흐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파벳의 반등은 긍정적이지만 하루 반등만으로 실적 충격이 끝났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엔비디아는 206.84달러로 0.83%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 자체에서 새로운 대형 악재가 나온 것보다는 엔비디아의 고객인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 비용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 알파벳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계속 확대하면 엔비디아에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투자 규모보다 투자 대비 수익성을 보기 시작하면 엔비디아 역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 투자 계획이 엔비디아 주가를 움직이는 중요한 선행지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브로드컴은 381.92달러로 2.7%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보다 낙폭이 컸습니다. AI 반도체와 네트워크 관련 종목들은 그동안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시장이 위험을 줄일 때 매도 압력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반도체 업종 전반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한 종목만 보지 말고 브로드컴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81.70달러로 사실상 보합이었습니다. 아마존은 0.68% 하락했고 메타는 1.79% 내려왔습니다. 이 기업들은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이 확인하려는 것은 매출이나 주당 순이익 하나가 아닙니다. AI 설비 투자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 투자로 클라우드와 광고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현금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함께 볼 가능성이 큽니다. 테슬라와 알파벳에서 나타난 반응을 생각하면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더라도 투자 비용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애플은 333.02달러로 3.57%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대형주 가운데 상당히 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현재 시장은 모든 기술주를 똑같이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 부담과 AI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기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플의 상승을 나스닥 전체의 반등, 신호로 보기보다는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제 다음 거래일에 확인해야 할 가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QQQ 682달러에서 684달러 구간입니다. 금요일 저점이 위치한 곳입니다. 이 구간을 지키면서 거래량이 감소한다면 단기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며 682달러를 이탈한다면 매도세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700달러입니다. QQQ가 700달러를 회복해야 심리적인 불안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세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21선과 61선이 모여있는 711달러에서 713달러 구간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현재는 700달러를 회복하는 것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는 것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700달러 회복은 단기 반등이고 713달러 돌파와 안착은 추세 회복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는 VIX20입니다. QQQ가 682달러를 이탈하는 동시에 VIX가 20을 돌파하고 거래량까지 증가한다면 추가 조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QQQ가 682달러를 지키고 VIX가 18 아래로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매도 압력이 진정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TQQQ는 이날 64달러로 3.44% 하락했습니다. QQQ가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는 TQQQ의 하루 변동폭이 크게 확대됩니다. 지금처럼 RSI는 약하지만 과매도까지 도달하지 않았고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VIX는 20 아래인 구간에서는 한 번의 방향을 결정하기보다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현재 QQQ는 21선과 61선을 모두 이탈했고 RSI도 40 아래입니다. 하락할 때 거래량까지 늘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약세입니다. 하지만 VIX는 18.58로 아직 시장 전체의 공포가 폭발한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은 금융위기처럼 모든 자산이 동시에 무너지는 장이라기보다 AI, 투자 비용과 실적 부담을 중심으로 기술주가 재평가되는 구간에 가깝습니다. 다음 주 빅테크 실적에서 AI 투자 비용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 QQQ는 빠르게 반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까지 투자 비용 증가와 현금 흐름 부담을 보여준다면 QQQ는 682달러 아래를 다시 시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숫자는 세 가지입니다. QQQ 682달러 지지 여부, 711달러에서 713달러의 이동평균선 회복 여부, 그리고 VIX20 돌파 여부입니다. 공포가 크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매수할 필요도 없고 이동평균선을 이탈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이 끝났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격과 거래량, 변동성 지수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